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의 뉴욕 브루클린.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이탈리아인 가족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 더워서 그런지 다들 잔뜩 짜증나 있네요. 오늘도 흑인인 배달 알바랑 이탈리아인인 사장아들은 말싸움을 합니다. 피자 가게 바로 맞은편에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주인장이 한국인입니다. 이분들 글로 버는 진상들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인종차별 당하는 건 일상이고요. $20C Energizers? D, motherfucker, D. Learn to speak English first, all right? D. How many you say? 20, motherfucker, 20. What the fuck you? Motherfucker. 지금 한국인을 갈구는 이 덩치 큰 여성은 이 동네의 유명 인사 라디오 라힘입니다. 항상 지체만한 라디오를 들고 다녀서 생긴 별명이죠. 아니 그냥 들고 다니면 다행이겠는데 이어폰을 꽂는 법을 모르는지 노래를 쩌렁쩌렁 틀고 다닙니다. 트롤링이 취미인 또라이입니다. 그리고 마침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살사 음악을 들으며 놀고 있네요. 이럴 때 그냥 지나갈 라디오 라임이 아닙니다. 힙합을 크게 틀어서 아주 참교육을 해버립니다. 열받은 히스패닉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면서 배틀을 신청하지만 처발립니다. 이게 이 동네의 일상입니다. 미국을 흔히 용광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하나로 섞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표현인데요. 이 동네에서는 이 말이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흑인, 이탈리아인, 한국인, 히스패닉계 등등등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 용광로에 뜨거운 열기만 만들어낼 뿐 결코 잘 섞이진 않습니다. 용광로 안은 언제나 졸라게 덥고 그 안에 있는 모두는 짜증 팍팍 내며 서로를 지긋지긋해합니다. 이 정도면 타인은 지옥이다를 넘어 타 인종은 지옥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시 다양한 인종 그룹 간의 말빨 배틀을 감상하시겠습니다. Take your fucking pizza and go the fuck back to Africa. You little slanty-eyed, Mino-speaking American, own every fruit and vegetable stand in New York. Bullshit Reverend Sun Young Moon, Summer Olympic 88 Korean kickboxing sabaran bitch. It's cheap. I got good price for you. 내 같이. How I'm doing? Chocolate egg cream drinking, bagel and lots, banana for this Jew asshole. 한편 오늘도 평화로운 피자 가게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벽에 걸려있는 유명인 사진들 때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흑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Hey, Sal, how come you got no brothers on the wall here? This is my pizzeria. American Italians on the wall only. 빡친 흑인 손님이 계속해서 항의해보지만 We do have some set. 이 시키가 뒤질라고 꺼져. 내쫓기고 맙니다. 가뜩이나 짜증이 나는데 웬 놈이 지나가면서 아끼는 조던 신발을 더럽히고 맙니다. 이야 진짜 열받네. 근데 이 자식 잡아보니까 또 백인이에요? 너희 새끼 오늘 잘 걸렸다. 아주 혈란한 인종 드립을 구사합니다. 네, 이 사람 아까까지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s I understand it, this is a free country. Man can live wherever he wants. Then why'd you move back to Massachusetts? I was born in Brooklyn. 열받은 손님은 피자 가게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잘 처먹어 놓고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는 거죠. 그 와중에 라디오 라힘이 피자집에 갑니다. 역시나 자체 BGM을 크게 깔아놓은 상태로요. 아우 정신없어 진짜. 안 그래도 여름날에 피자 굽느라 더워 죽겠는데 웬 놈이 정신없게 음악이나 틀어대니까 피자 가게 아저씨들 짜증나죠. Come into Sal's. There's no music. Understand? 나름 소심한 복수를 시도하지만 Extra cheese is $2. 그날 밤 쫓겨났던 손님과 라디오 라힘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I've been trying to organize a boycott of Styles Famous, you know what I'm saying? I almost had to bust him in the head today, man. Gonna tell me Radio Raheem to turn down my box and shit, man, and didn't even say please. Who the fuck you think he is, Don Corleone and shit? And all he got up in there on the wall is Italians, you know, Sylvester Stallone, okey doke looking motherfucker. You see what I'm saying, homeboy? On the string. Yeah, well, we shouldn't buy one slic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Yo, man. you got my back? Your back is got. My brother. My brother. 둘은 도원 결의를 맺고 피자 가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What I tell you about that noise? What I tell you about that pitch? That jungle music off? We ain't in Africa. Why ain't gonna be about jungle music? Why ain't gonna be about Africa? It's about the fucking picture. 음악부터 끄라는 피자 가게 주인과 벽에 흑인 사진부터 걸라는 손님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영화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아니 이러다 진짜 누구 한 명 잣되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영화 똑바로 살아라. 영화 원제는 Do the Right Thing. 이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작품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가로지르는 중심 주제는 역시 인종차별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인종 간의 갈등을 결코 다수, 소수, 억압, 피억압의 이분법 구도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수 인종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왜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고찰하도록 만들죠. 그렇기에 이 영화의 메시지는 단순히 인종차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 전반을 건드립니다.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최소 집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헨리 차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무의미하거나 무작위로 집단을 나눠도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하든지 대댄지 이걸로 나누든지 어쨌든 자기 집단이 객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조건만 있어도 집단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최소 집단 효과이죠. 이것도 결국 자존감 때문인데요. 사람은 자기를 좋게 생각하기 위해 자기가 속한 집단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무작위하게 임시로 만들어진 집단이더라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지역, 학교, 인종 같은 이런 정체성이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애착이 생기겠죠? 사람은 세상을 자기가 속한 집단인 내 집단과 그 밖에 있는 외집단으로 나눕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가 내 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속에서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내 집단에 너무너무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외집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게 극단주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1994년 르완다 내전을 생각해보자고요. 그때 르완다 내에는 두 종족이 있었어요.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종족은 수십 년 동안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급기야 1994년에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합니다. 불과 100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아니 그놈의 종족이 뭐라고. 그런데 이 후투족과 투치족의 구분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아시나요? 벨기에가 르완다를 식민 지배할 때 그냥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편하려고 키 크면 후투, 키 작으면 투치, 또 뭐 코가 크면 후투, 코가 작으면 투치 이딴 식으로 그냥 막 나눠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인종 간의 구분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벨기에가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편의상의 개념일 뿐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일 뿐이었는데도 당시의 후투족과 투치족은 서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인간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고 죽였던 겁니다. 자, 이런 집단 극단주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영화는 영화 속의 공간인 한여름의 브루클린이 무지무지하게 덥고 그래서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이 영화 속 더운 날씨는 팍팍한 환경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죠. 첫째, 먹고 살기 힘든 거,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불안과 두 번째, 내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인 위협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면 자기의 안정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남에게 너그럽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내 집단으로 자꾸자꾸 파고들면서 일종의 심리적 격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덥고 끈적끈적한 날에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버스 밖에서 막 땀 냄새 나고 막 쿰척쿰척거리는 사람들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막 짜증 엄청 나고 이 사람들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집단이든 개인이든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한다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극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이 미국 사회의 가장 주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집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종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백인 집단은 결코 이 영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제도를 대표하는 경찰로만 나오죠. 대신에 주된 갈등은 소수 인종 집단끼리, 어떻게 보면 좀 고만고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끼리 막 차별을 주고받아요. 자, 여기 하는 일 없이 맨날 앉아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흑인 백수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Look at those Korean motherfuckers across the street. I bet you they haven't been off the boat a year before they open up their own place. That's right. Korean motherfuckers are geniuses. You black asses are just plain dumb. You know, I tell you, I swear, man, I will be one happy fool when we open our own business right here in our neighborhood.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던 배경을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죠. 도널드 트럼프의 주된 지지층은 주로 백인 노동자들이에요. 특히나 자기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트럼프는 저런 이민자 집단들이 너네가 가져가야 될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서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America first. 라는 문구로 요약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뭐 트럼프의 말이 옳고 그르고 뭐 따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지는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남에게 너그럽게 어려워지고 자기 집단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애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또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미나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할 때도 극단주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인종차별에서 출발한 이 고민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갈등과 차별, 혐오, 이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극단주의,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은 이 드러난 증상만 조진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진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해결될 문제라면 몇 명 깜빵 보내버리면 세상이 그냥 평화로워지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교수님이 셨던, 제가 이제 또 휴학을 해야 돼서요. 조효재 교수님께서는 살기가 팍팍한 이 세상을 압력밥솥에 비유를 하셨어요. 굉장히 더운 여름에 비유한 영화의 시선과 좀 비슷하죠? 사회가 압력밥솥처럼 온갖 가지 불안과 불만으로 꽉꽉 차 있으면 극단주의가 자라날 위험성이 늘어난답니다. 살짝만 탁 건드려도 팍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꽉꽉 차 있는 압력밥솥의 압력을 먼저 줄여주는 일일 겁니다. 이 압력을 줄이려면 일단 첫 번째로 말했던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위협부터 해소가 돼야 돼요. 즉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위협.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의지가 공동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들어먹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능감이 충족되는 정치가 가능해야 사람들이 느끼는 이 압력밥솥의 압력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사회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안토니 프레카니스와 엘리엇 아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라벨을 붙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물어봐라. 나는 왜 이러한 라벨을 스스로에게 붙였는가? 당신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 즉 하나의 정체성에만 담지 마라. 자칫하면 그것이 광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소속된 집단이 막 되게 짱짱맨 같고 저 새끼들이 전부 다 그냥 싸그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누구이며 내가 속한 집단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며 왜 여기에 자부심을 갖는 건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참여적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참여적 객관화를 통한 적극적 성찰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차별, 혐오를 해소하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와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봐라. 즉,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주문을 한 건데요. 이게 또 바꿔 말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참여적 객관화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존재의 불완전함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아이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 라힘의 독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라디오 라힘의 독백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집단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 똑바로 살아라였습니다. Tell you the story of right hand, left hand. It's a tale of good and evil. Hate. It was with this hand that Cain iced his brother. Love. These 5 fingers, they go straight to the soul of man. The right hand, the hand of love. The story of life is this. Static. One hand is always fighting the other hand. And the left hand is kicking much ass. I mean, it looks like the right hand love is finished. But hold on, stop the presses, the right hand's coming back. Yeah, he got the left hand on the ropes now, that's right. Yeah, ooh, it's a devastating right hand. Hate is hurt, he's down. Ooh, ooh, left hand hate, KO'd by love. If I love you.